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는 버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3,300포인트라는 지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버거운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 국내 증권회사들이 모두가 다 금년 고점을 3,200에서 3,300포인트를 잡았는데요. 불과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그 목표치 3,26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경제에서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급변 장세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 어떠한 투자 전략이 좋은지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워낙 시장이 급등을 하고 급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 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장중에 3,260포인트까지 가는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지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소장님께서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성재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먼저 듣고 좀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려 했는데. 예. 우리 뭐 투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 갖다가 보고 뭔가 평가를 해야 되고 전망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오기 힘든 장입니다. 시장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렇게 나스닥 미국 증시의 어떤 지수 선물 흐름을 본다든지 이번 주에 있게 될 어떤 이벤트 정도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의 지금 10원 가까이 뛰고 있는 환율 아니면은 미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채 수익률의 즉 시장 금리의 급등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혀 그거하지 않죠. 지금 11시도 안 된 상황에서 2조 2천억을 샀다 개인들이. 네. 코스닥은 또 막 팔고 있고 아마 코스닥 파는 이유가 코스피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3,266포인트가 오늘 아침에 고점입니다만 주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제 지인 가운데 제 친구죠. 제 친구인데 다른 업종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굉장히 이쪽에 또 시장에 특히나 기술적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자주 뭐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보내준 그림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3,262다 이러더라고요. 3,262이고 뭐 약간 오버하다 보면은 뭐 3,300도 갈 수는 있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일단 3,262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3,266을 찍고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조금 시장은 현재 작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자주 회자되었던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이거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 장 못 올라타는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이 특히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무조건 살래. 뭐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참 하시기 힘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좋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좋습니다. 같이 따라가시죠. 이것이 보편적인 말씀인데 오히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려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과열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금리 올라가고 있다. 환율 급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것은 주식도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적정하게 오르지 못하고 너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못 사면 안 되겠다는 다소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쫓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도중에 상당히 지수의 상승폭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닥 쪽은 낙폭이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우리 이사님 지금 시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뭐 같이 보고 있는데요. 뭐 질풍노도 같습니다. 정말 뭐 심하게 표현한다면은 광풍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뭐 하루에 이렇게 100포인트가 넘는 상승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또 한 가지 시장의 특징은
전 세계 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폭이 조금 크다. 그렇죠. 특히 뉴욕 증시에 비해서 네. 과거에 보여줬던 평균적인 계류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우리 시장이 과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주 한 주만 보더라도 S&P 500이 한 1.8% 올라왔는데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는 9.7%니까 지난 작년 11월부터 보더라도 S&P 500이 17%인데 우리는 39%니까 조금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우리가 이런 장이 전개되고 있는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유동성 장세와 경기 회복 기대라는 건데 다만 지금 이렇게 급등하면서 누구나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한번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이제 차트에서 이 좀 과열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과 우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MSCI 기준으로 해서 PER을 본다면은 지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 우리 같은 경우는 14배, 미국은 한 24배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2000년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 올라왔던 수준까지 이 우리 시장과 전 세계 증시, 특히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과열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게 첫 번째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평균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 상승률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가 워낙 그 수출에 민감한 우리 경제이다 보니까 이 차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 변동률은 밀접하게 레벨까지도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게 지난 2010년 이후 뭐 굳이 본다면 2000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 같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결국 이 맨 오른쪽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일평균 수출 증가율에 비해서 코스피 상승률이 좀 과다하게 올라오는 모습. 즉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펀더멘털에 비해서도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은 주가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지금 시장의 어떤 이제 질풍노도와 같은 장세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경계감을 가지게 되는 워낙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즉 그 리플레이션 장세,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조건들이 큰 훼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단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경계감을 주는 이런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는 지금 두 분 전문가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수가 오르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리고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나 역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불과 10분 전에 네. 뭐 친구분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소장님의 의견을 봅니다. 지금 110포인트까지 올라가던 종합주가지수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이런 날은 변곡점이죠. 네. 전형적인. 네. 이렇게 되면 이 유동성 장세 아까 일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경우 이렇게 급변해가지고 말 그대로 요즘 주식 초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조언 겸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이 슬라이드 지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일주일 동안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이렇게 가져온 그림입니다만 이 지수 흐름은 이 히스토그램처럼 돼 있고 자 여기서 개인 보세요. 1월 4일 날 첫날도 1조를 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고 하다가 6일부터는 팝니다. 그때는 또 이제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니 받거니 누가 사든 간에 하루에 1조 넘는 식으로 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외국인도 1조 2천억 개인도 1조 7천억을 사고 기관이 3조를 팔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또 한국경제 자주 출연하시는 우리 이순조 대표님 분석 기법으로 가봅니다. 지수 선물에서는 대규모 매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새해 들어서만 2조 7천억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방향을 바꿨던 12월 마지막 주간 28일 날 월요일부터 해서는 4조 순매도를 지난 금요일까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지수 옵션 시장도 보니까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셔닝은 조금 쎄하죠. 현물 매수보다 선물 매도가 더 많고 그렇죠. 옵션에서도 풋 쪽을 사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관도 이렇게 뭐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지수 선물에서는 이제 해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저 모습이 그거 하고요. 자, 아마 시간이 그거여서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월 4일이니까 새해 첫 거래일이 있는 날이었는데 CNBC 나와서 카라이칸이 경고했던 것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조정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고 mispriced stock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채. 야, 무슨 시장에서 가격이 잘못 매겨진지 잘 매겨진지 누가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하느냐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와 이 표현이 또 재밌네요. 항상 랠리가 있을 때마다 이번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자기 평생에 그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네. 이번이 다른 적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다음 같은 날 전미 경제학회가 열렸는데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제 머빈 킹은 영란은행 총재를 지냈고 지금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죠.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 부채 문제를 얘기합니다. 부채 문제를 하면서 Another Global Finance Crisis를 경고를 하고요. 같은 날 라구람 라잔 여기도 우리가 뭐 꽤나 알아주는 석학이죠.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했고 지금 이제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채무 불이행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월 5일 날 GMO의 제레미 그랜섬 이분도 뭐 곰 쪽이죠. 주로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도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했던 분인데 거기에 이런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Waiting for the last dance. 마지막 춤을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결국 얘기는 지금 이제 이 거품이 뭐 늦은 봄이나 초여름까지 인 듯 한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언제 그거 되느냐.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그 시점이 오히려 된다. 연준이 아무리 떠받치려고 노력하든 간에 거품은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슬라이드는 준비 못했습니다만 야데니 같은 사람도 굉장히 불리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지금 멜트다운 장을 갖다가 언급합니다. 또 하나만 더 보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지고 있죠. 모처럼 보는 등장하는 닥터 루비니, 누레 루비니 뉴욕대 교수 아예 날짜까지 박았네요. 트위터에다가 1월 15일이 다가오는데 결국 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뭐 내용은 상당하죠. 가치 척도도 지불 수단도 가치 지정 수단도 아니다. 화폐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가격은 조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지금 새벽에 준비할 때만 해도 38,000불이었는데 지금 1레벨보다 2,000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본다면은 우리가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한두 시간도 안 돼서 2조씩을 갖다가 사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투자 행태였는가 한번 되짚어볼 상황입니다. 100포인트 가까이 가던 놈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이 소장님께서 최근 주식에 처음 입장하시는 그런 초보 투자자분에게 드리는 정말 간곡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빨리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동안에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봤습니다만 조정이 없는 상승 그거 결국은 터지게 돼 있죠. 네, 다음은 또 우리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여러 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분이 빠져서 제가 그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도 역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나쁘다기보다는 한국 시장이 고평가됐다기보다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부 조정의 기미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사님, 최근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급변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처음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110포인트 올랐다가 지수가 거의 보합까지 왔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한번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와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에게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급등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 변동성이 커지는 게 그대로 이제 하락 전환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은 또 변동성을 딛고 한 차례 이렇게 추가로 상승할지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지나놓고 판단이 되니까 역시 이제 상당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말씀하신 이 유동성 장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미국의 총통화 잔액과 S&P 500을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고요. 반대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총통화 M2 잔액과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같이 그렸는데 왼쪽에 있는 게 미국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작년 그 팬데믹 이후에 2분기 초반 이후에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의 대부분의 흐름은 결국은 유동성의 확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그림의 정도를 본다면은 왼쪽에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세가 기존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미국의 총통화 잔액 이렇게 늘어가는 속도와 주가의 이 상승의 폭이 거의 이제 2016년을 비슷한 유사한 시점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면은 이제 거의 다 왔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그동안 주식시장 뉴욕 증시의 강세를 끌었던 유동성 공급의 힘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상승 장세를 조금 완화시키는 이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건데 분명한 것은 지금 미 연준이 이렇게 이 총통화 잔액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은 쉽게 이제 장이 크게 부러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총통화 잔액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본다면은 가파르게 총통화 잔액이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통화 공급을 늘리면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라왔지만은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 우리는 총통화 잔액에 비해서 코스피 상승의 속도는 폭은 아직은 좀 못 미쳐서 네. 추가로 상승하는 힘이 지금 우리가 연초에 보고 있는 이런 장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종합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번 모든 장, 지금 최근 폭발하고 있지만 이 근저에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게 존재하고 이 부분이 유지되는 한은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추세에 대해서 첫 번째 아직까지 크게 바로 바뀐다라는 것은 아직은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요. 동시에 만일에 미 연준이나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기조가 조금 바뀌는 모습 내지는 바뀌지 않더라도 바뀐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선제 가이던스의 변화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는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상당히 큰 중력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그러나 우리 한국 시장은 여전히 통화가 미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더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 우리 시장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9원 가까이 급등을 보였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장이 급등하면 주식이 올라가면 원달러가 조금 하향 안정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외국인들도 오케이 나 주식 산다 이럴 텐데 오늘 정반대입니다.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자, 소장님 아까 또 선물 아주 저는 이제 선물 중시하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트렌드가 추세는 결국 주식보다는 선물이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봤더니만은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3만 계약을 선물을 팔았어요. 네. 이건 시장을 이제 조심하자는 얘기인데 한번 이걸 같이 버무려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과연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막 담았다. 그걸로 그러면은 외국인의 귀환이다. 성급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아마 자본시장 개방 이래 성적표만 봐서 실제 그것도 까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수 누가 사고 누가 사는 동안에 지수가 누가 올랐느냐 그러면 그쪽이 윈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은 분명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또 서학개미로 표현되는 국내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자본시장 개방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그 장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일방적으로 그러면 손실을 입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과연 1년 12달 중에 꼭 한 번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가지고 그들 표현으로 현란한 선진금융기법을 동원한 현선물을 동원한 그런 걸로 해서 늘 짭짤하게 챙기는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과열된 시장에서 마음만 먹는다면은 그 지난 금요일 날 샀던 삼성전자를 만기일에 가서 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지수선물에서 얼마나 또 수익이 나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죠. 14일이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그입니다만 장 끝나고 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또 마이크를 잡는데요. 지금 살살 이제 연준 쪽에서 이른바 테이퍼링 얘기가 은근히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아닐 거야. 이번에 12월 FOMC 의사록에서
그렇게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알려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표현이 벌써 알린 거예요. 테이퍼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몇몇 이제 연준 위원들 가운데에는 연내 테이퍼링도 가능한 거 아니야 하는 거고 조금 직급이 높은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는 금년은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 연준 한두 번 속아본 것도 아니고요. 또 그날 지금 예고된 바로는 바이든 당선인이 수조 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1조 달러, 2조 달러 규모도 아니고 수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갖다가 내놓겠다. 이걸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거는 당장 20일 날 취임이 급하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탄핵도 탄핵이지만 일단 20일 취임이 급하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상황은 아주 우습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도 한번 언급해 보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 그것도 지금 실질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에서 국채 수익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끝부분에 확대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약간 외환 시장에서는 그동안 투기적인 달러 숏 포지션들은 조금 숏커버링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90을 잘 못 깨고 내려가요. 90이 달러 인덱스 DXY 기준으로 90이 붕괴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차원이라서도 달러가 좀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 뭐 수조 달러가 됐건 뭐가 됐건 경기 부양을 한다면은 다른 데보다 경기 측면에서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는 지난 주말입니다만 89원 80전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97원대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1080원 근방에서 이중바닥, 이른바 더블 바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에서 이렇게 아까 이상재 이사님 알려주신 수출 증가율하고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우리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굉장히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지표로 알려져 있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개선된다면 환율은 무조건 우리 원화 강세 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수출 증가율만 가지고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환시장과 국채시장 이 두 군데하고 증시하고가 지금 약간 보는 데가 다르고 있습니다. 다른데 많은 돈 규모로 보면 국채시장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어떤 속도나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빠름 내지는 스마트함에 있어서는 또 외환시장이 또 나름 한몫합니다. 증시에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외환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말 소장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미국 증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런데 우리 한국 증시는 오히려 금년 들어서 세계 탑 1이죠. 가장 강한 상승세 보입니다. 이사님, 미국 증시의 흐름과 우리의 한국 증시의 어떤 상관관계 연관성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요거 같이 버무려 가지고 한번 진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통화의 지금 시장 강세의 배경에는 결국 유동성 공급인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뒤늦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미국처럼 이제 통화의 공급과 유동성 공급과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쪽에서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은 그 폭은 이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런 과정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특히 우리 시장 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어디까지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고점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이것만으로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자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채권이 유망하냐 주식이 유망하냐 이 양자 간에 이렇게 금융자산 간에서 분배를 한다라고 놓고 보면은 조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채권 우리나라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와 내지 이제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PER의 역수간의 관계를 본다면은 지금보다 한 10% 조금 초반 정도 올라가는 3,500선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걸 굉장히 3,500선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게 그때가 된다면은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항상 우리 주식시장이 채권보다 투자의 매력을 주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3,500 정도가 가게 된다면은 PER 기준으로서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채권 대비 주식시장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가 역전이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한다면은 지금 계속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상승 기조가 앞으로 조금 더 연장이 되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진이 있지만은 지금처럼 가파른 속도가 계속해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시장 쪽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뉴욕 증시에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차트를 준비했던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와 이 인플레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 BER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요. 이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지난 주말에 가장 큰 글로벌 뉴스 중에 하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작년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 선을 상회했다라는 점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검정색으로 그려진 이 10년물 국채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2% 선을 넘어섰다라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글로벌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이 자체보다는 이런 어떤 흐름이 연준에 우리가 보고 있는 테이퍼링 예고랄지 이런 통화정책의 전환을 언제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1.07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 40bp 정도, 40에서 50bp 정도, 1.5% 정도 수준. 그런 상태에서 이제 BER이 추가적으로 50bp 정도 올라간다면은 2.5% 정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BER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가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준에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의 큰 흐름은 결국은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미국 제 10년물 국채금리와 그거의 BER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흐름이 될 것인지가 지금의 상승 속도가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은 추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주목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 쪽에서는 사실은 워낙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은 수급적인 요인들도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의 이런 단기 급등에 대해서 이걸 이제 추세로 판단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고 결국 미 달러 지수에 대해서도 달러와 약세가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시그널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채금리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과시화되는 시점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원달러 환율과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의 큰 변동성은 주가의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 장세, 시장이 좀 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우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월 20일 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시죠.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유가가 또 상승을 했다는 소식 전해지고요. 네. 또 비트코인은 4,850짜리가 4,200원을 급락을 했고요. 네. 이런 복잡 다양한 부분, 이런 팩트를 덧붙여가지고 우리 투자자분에게, 우리 주식경제 시청자들에게 전반적인 어떤 이슈가 잘 보십시오라는 거 한번 조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가만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뭐 벤치마크로 브렌트유를 삼으니까 브렌트유 선물 가격 지난 4월, 작년 4월에 배럴당 15불 때 16불 정도 하던 게 지금 여기가 56불까지 왔으니까 8개월 만에 2.5배. 이거 흔히 말하는 상승률 250%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 주식보다 더한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증시 이래도 뭐가 문제가 돼 싶을 것이고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익혀 보시죠. IMF 때입니다. 고점 대비 75% 빠지고 그 이후 다음 랠리에서 285% 지수가 오르다가 그 다음에 닷컴 버블하고 9.11 때 56% 빠졌다가 지수가 그 다음 금융위 오기 전까지 349% 지수가 올랐다가 또 57% 빠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팬데믹 2018년부터 해서 팬데믹 때까지 45% 빠진 다음에 현재 120% 올랐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 세대, 삼촌 뭐 이런 데 들었던 얘기는 뭐죠? 나 IMF 때,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주식하다 망했어라는 소리 들으셨죠? 저 정도 장이 빠지면은 이른바 버티기도 안 되고 그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희망적인 건 뭐죠? 버티면 됩니다. 우상향일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돈은 더 풀려나게 마련이고요.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제 멈출지는 모르는데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을 형성했을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그럼 얼마 빠질까요? 그냥 단순하게 느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75, 56, 57, 이번에 45? 그러면은 이번에는 20%만 생각하시죠. 아니면 30%? 혹시나 바깥에서 이러다가 그러면 그걸 갖다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빚내서서는 지금 이거 못 견딥니다. 혹시나 그 장이 온다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가 따갑도록 늘 식상한 얘기를 하는 게 B2는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면 벗어날 수는 있고 5년 만에 벗어날 수도 있고 10년 만에 벗어날 수도 있고 잘하면 2, 3년 만에도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레버리지를 쓰신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께서도 이런 급변 장세에서 투자자들, 특히 처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격언들이 있죠. 언론에 증시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사는 시점이 되거나 파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가가 급락해서 이렇게 공포감이 젖는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는 주식시장에 사실 지나놓고 보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었고 지금처럼 이런 뭐 3,000을 넘어섰다 하루 만에 3,200에 다가왔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지나놓고 보면은 매도 시점이 맞았다라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보는 시장에서 봐왔던 흐름이고요. 이 기조가 지금 당장 이렇게 멈출 여지는 역시 우리가 본 대로 적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이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정책을 나타낼 건가? 이렇게 된다면은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이번 주말에 당장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지금 전월비 감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양책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거고요.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지금 일부 넘버오브라는 연방의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미 연준 내에서 이렇게 매파들이 몇 명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이렇게 항상 하는 그 기조상에서 있는 거고 다만 여전히 다수는 미 연준이 지금 비둘기피타들이 우위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기존의 발언을 본다면은 이번 주에 있는 파월 의장 대담에서 통화 긴축에 대한 가능성,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선제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은 여전히 좋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에 어떤 찬물을 줄 수 있는 내지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기는 미국에서도 쉽지 않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실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문제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장 어떤 변수를 줄 수 있는 펀더멘털 쪽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제외한다면은 증시를 결정하는 여건 쪽에서 바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좋고요. 다만 문제는 그 자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점, 특히 우리 증시가 가파르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무조건 주식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일 때는 더욱더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주가 지수가 100포인트가 오른 가운데 또다시 10포인트가 하락하는 이런 롤러코스터장에서 시장을 진단하는 것은 그 어떤 이슈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냉정하게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두 분이십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님 그리고 GFM의 이건우 소장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